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한 주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소파이의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요. 또 저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폭락했던 페이세이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르케타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하지만 참고할 만한 머니라이언이 3월 8일하고 3월 9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 실적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느 실적 발표 때보다 이번 실적 발표가 조금 약간 떨리는 느낌이고요.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보니까 되게 좀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나오길 빌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뭐 1%, 2%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20%, 30%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번 내용은 과연 우려할 점은 무엇이고 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퀘어나 업스타트를 빼면 거의 모두 마이너스 20%쯤 맞았고요. 네. 로빈후드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랜딩클럽 떨어졌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어펌은 네, 일단 안 좋았습니다. EPS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페이팔도 역시 성장성에 대한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팔도 역시 하락 떨어졌고요. 팔란티어는 뺄게요. 여기서 로빈후드는 물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쭉 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증명해야 할 꽤 많습니다. 이용자 수나 여러모로 좀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1분기 때 작년이죠. 이때 밈주식으로 한창 떡상했죠. 이렇게 모든 게 좋았다가 이제 그때만큼 이용자 수나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소파이도 똑같죠. 소파이도 주식 거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오른 건 오로지 업스타트와 스퀘어 정도 유의미한 상승은 요거밖에 없는데 소파이를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 가이던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저는 가이던스가 올라갈 거라는 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수가 없고요. 올라갈 텐데 얼마만큼 올라갈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소파이가 원래 이야기했던 에비타 증가량만큼 올라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중요한데 인베스트 부분에서 마진과 옵션 거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 수의 증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인베스트 쪽에서 이 거래가 추가된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건 제가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물론 증가하겠으나 애초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 200% 올라봤자 애초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 이용자 수가 여기서는 조금 더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가 많아지면 좋다라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뱅크 차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대출이 좋아지는데 연관되어 설명드릴 건 역시 파가야가 있습니다. 이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AI 대출 신용평가죠. 가능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뱅크 차트와 맞물리면서 훨씬 더 좋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일단 파가야의 실적은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봤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많이 증가할 만한 건 역시 소파입니다. 왜냐하면 소파이가 파가야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기 때문에 파가야가 성장한다는 건 소파이가 성장을 했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뭐 피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용기관마다 뭐 5등급은 거절, 뭐 4등급도 거절,
3등급부터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평가를 본인들만의 기술을 통해서 이 원래 신용평가 모델 말고 본인들만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실제로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신용 점수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손실률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여러모로 효율적인 대출 그러니까 위험도 줄이고 대출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험도가 줄어드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요거는 굉장히 변동적인 이슈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때문에 여러모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둔화된다. 이러면 이거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때 당시에 민간학자금은 미포함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결국은 소파에는 리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이 리파이낸싱이 결국은 원래 있던 국가학자금을 소파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상환하는 그 시기가 돼야 뭔가 직접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고 바꾸고 그 과정이 있는데 만기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려면 분명히 소파인 리파이낸싱이어서 이게 재개가 되면 좋다. 호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악재의 소다라는 거라서 네, 충분히 이쪽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작년으로 보자면 이 학자금 대출은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파이의 성장은 오로지 개인 대출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학자금 대출이 추가가 된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변수가 많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레오와 테크네시스인데요. 역시 이 서비스가 고성장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올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마르케타가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테크니시스이기 때문에 역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해 보면 좋은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없지 않고 꽤 있습니다.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수 합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은행이 1분기고요. 테크네시스의 인수가 아마 2분기쯤 마무리가 된다고 치면 2분기 연속으로 꽤 큰 규모의 인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여러 투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지는 모르겠으나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부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과도한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 뭔가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1분기로 보자면 꽤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때 22년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발표할 거잖아요. 그럼 1분기 때는 이슈가 꽤 많습니다. 4분기 때는 별로 없었죠. 근데 1분기는 서비스 추가도 있고요. 슈퍼볼도 있었습니다. 슈퍼볼을 뭐 소파이가 이걸 비용을 지평한다기보다는 요걸 하니까 그와 연관돼서 하는 마케팅들이 있죠. 네. 스타디움에서 홍보도 열심히 할 거고 뭐 그것도 다 인력이고 비용이고 다 포함됐을 테니까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 틱톡도 하고 있죠. 네. 틱톡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새로운 서비스나 인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뱅크 차터 이후에 계좌 홍보해야죠. 세이빙 계좌, 어카운트 계좌들을 홍보해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증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소파이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레퍼럴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너한테 뭐 $100를 줄 게잖아요. 근데 이걸 다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계좌를 가입해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쓰고 있을 겁니다. 100달러는 그냥 예시인데요. 어쨌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객이 늘었다는 건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현재 소파이의 성장 방식이 돈을 써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고객 확보 비용은 어느 금융 또 어느 핀테크나 다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만 문제라고 표현할게요. 문제는 소파이가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기보다도 아마 비용이 더 증가했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1분기에 뭔가 많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전망이 혹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역시 현금이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파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우리는 70%를 투자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30%를 아끼고 70%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당분간 현금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게 현금이 뭔가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계속 더 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부채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인수가 있고 2분기도 있고요. 여러모로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인수도 있고요. 돈이 나갈 구석이 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채가 얼마나 될까. 기존의 은행들과의 밸류에이션상 소파이가 약점이 계속 있는데 더 약점이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드러났다기보단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요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킹할파에 있는 기사인데요. 소파이가 약 5억 달러의 현금을 가졌는데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약 25억 달러가 넘는 빚을 가진 은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인수하고 1분기에 2분기도 역시 그럴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파이가 외형적으로 확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뭔가 내실이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죠. 다만 요거는 소파이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성장성이 좋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를 덜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아마 떨어지면 뭐 이번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 중 어떤 걸로 인해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뭔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실적이 나오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대응을 할 건데, 말씀드렸지만 전 가이던스가 혹시 뭔가 애매하게 나온다면 소파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긴 하겠으나 다른 곳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현재는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져도 뭐 매수한다는 마인드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지켜보려고요.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